화려함이 극에 달한 명품 백화점의 1층 로비. 오복길 사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보안실로 향하던 오장미는 정면에서 걸어오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전신을 휘감고 오만한 기운을 내뿜으며 다가오는 여자. 바로 마서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친 순간 장미의 세상은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랑 똑같을 수가 있지. 장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립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에 홀린 듯 서린의 팔을 붙잡는 장미. 당신 누구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장미의 절규에 서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장미를 벌레 보듯 밀쳐냅니다. 서린은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장미가 자신의 친자매임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을 공유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불결하게 어디서 손을 대. 난 드림그룹 마서린이야. 너 같은 반찬가게 딸하고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서린은 장미의 혼란을 비웃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장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서린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낍니다. 뺏긴 자의 경악과 뺏은 자의 위선이 충돌하며 핵폭탄급 긴장감을 터뜨립니다. 이 충격적인 대면 뒤에는 서린이 쥐고 있는 독이 든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이미 도청 시계를 통해 채화영의 추악한 육성을 확보한 상태였죠.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훔쳐왔는데 내 인생 다 걸고 바꾼 애야. 자신이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채화영의 욕망을 위해 탈취된 훔쳐온 작물이었다는 진실. 서린은 그 배신감을 무기 삼아 가장 잔혹한 악녀로 각성합니다. 나중을 위한 보험이야. 엄마가 날 감시하겠다고? 아니,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조종할 거야. 서린은 도청 파일을 3중으로 백업하며 자신을 유괴한 여자 채화영의 목줄을 쥘 준비를 마칩니다. 한편 강남경찰서의 면회실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만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봉 교수는 사고 직후 채화영의 집요한 설득 끝에 본인이 가해자임을 자처하며 자수했습니다. 아들 강백호 변호사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살인자의 당당함도 진정한 속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채화영이 짜놓은 촘촘한 그물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백호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이 사건의 이면을 파고듭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조각나 불분명하다는 아버지의 진술과는 대조적으로 현장의 모든 물증은 마치 누군가 미리 배치해둔 것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만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백호의 물음에도 아버지는 그저 채화영이 시킨 대로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백호는 확신이 아닌 지독한 의구심에 휩싸입니다. 왜 채화영은 이토록 서둘러 아버지를 자수시켰는가? 왜 모든 증거는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일까지 증명하려 드는가? 백호는 아버지를 가둔 이 거대한 각본의 설계자가 채화영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의심을 품은 채 몽타주 속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에서 마주친 기괴한 조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강백호의 집 거실은 이미 차가운 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준호, 그리고 그를 기다리던 동생 강백호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화려한 금배지를 단 준호의 모습은 마치 승리자 같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백호의 눈에는 오직 위태로운 꼭두각시의 형상만이 비칠 뿐이었죠. 형, 그 본부장 자리가 정말 형 실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고개도 못 들고 계시는데 형은 채 대표가 던져준 그 비릿한 보상을 웃으면서 받아먹어? 형한텐 아버지 명예보다 본부장 직함이 더 소중한 거냐고. 백호의 날카로운 일침은 준호의 복잡한 내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준호는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소파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백호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백호, 너 제발 그 입 좀 닥쳐. 내가 그 여자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알아? 아버지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셨어. 그게 이 집안이 살 길이라고 채 대표가 판을 짰고 난 그 판 위에서 버텨내야 우리 가족이 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넌 왜 자꾸 아무 증거도 없이 채 대표를 범인으로 확정 짓고 날 자극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짓은 우리 집안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짓이야. 준호 역시 채화영에게 맞서며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채화영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집안을 뒤흔드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느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자
주방에 있던 어머니 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왜들 그러니? 한영자가 두 아들 사이를 다급히 가로막으며 준호를 밀쳐냈습니다. 백호는 어머니의 보호 뒤에 숨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형,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았어. 그런데 현장엔 소주병이 있었지. 그리고 그 술을 샀던 몽타주 속 인물이 최 대표의 사냥개 이강혁이야. 이게 정말 우연일까? 형도 최 대표 의심하잖아. 근데 왜 비겁하게 입 닫고 그 여자가 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있는 건데? 백호가 준호의 비겁함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순간 준호의 인내심은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생존 본능을 비겁함으로 매도하는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채화영에게 맞서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신의 논리가 부정당하자 준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형한테 훈계야. 닥치라고 했지. 준호의 거친 포효와 함께 그의 묵직한 주먹이 동생 백호의 턱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백호의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백호야. 한영자의 처절한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야, 너 미쳤어.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백호가 틀린 말했니? 얘도 다 너희 아빠 살리겠다고. 아빠 누명 벗겨주겠다고 저러는 거 아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동생한테 주먹을 휘둘러. 영자는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쫓는 백호를 두둔하며 현실과 타협해 동생을 짓밟는 준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강남봉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들 해라. 제발. 내 죄다. 다 내가 못나서 생긴 일이야. 이미 영혼이 나간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발치에서 통곡하며 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준호, 너 당장 나가. 내 동생 피 흘리는 거 안 보여. 내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아빠를 위한다는 백호한테 이래. 백호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형, 진실은 주먹으로 가려지지 않아. 형이 그 여자 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머지않아 형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아버지를 이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게 누구인지 내가 반드시 증명할 거니까. 백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준호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영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준호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백호는 방 안에서 이강혁의 몽타주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방식이 달랐던 두 형제는 결국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광경 뒤로 채화영의 각본은 더욱 정교하게 이 가족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주친 장미를 유령 취급하며 차갑게 밀쳐냈던 설인.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계산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설인은 곧장 자신의 거처로 향하는 대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공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설인은 이강혁에게 선물했던 도청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 너머로 채화영의 추악한 육성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훔쳐왔는데. 내 인생 다 걸고 바꾼 애야. 이 한 문장은 설인의 남은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채화영의 욕망을 위해 탈취된 훔쳐온 작물이었다는 진실. 설인은 그 배신감을 무기 삼아 가장 잔혹한 악녀로 각성합니다. 설인은 그 파일을 여러 개의 저장 장치와 해외 서버에 3중으로 복사하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나중을 위한 보험이야. 엄마가 날 감시하겠다고? 아니,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조종할 거야. 설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처받은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노련한 사냥꾼,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 설인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져있던 오장미는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환영이 아님을 확신하며 강백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방금 백화점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요. 드림그룹 마설인 상무였어요. 집안 싸움으로 터진 입술을 닦아내던 백호는 장미의 전화를 받고 얼어붙습니다. 마설인과 오장미, 이 두 여자의 얼굴이 똑같다는 사실은 채화영이 설계한 이 모든 비극의 몸통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백호는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각본 뒤에 숨은 거대한 핏줄의 비밀을 직감하며
채화영의 과거 행적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절정은 채화영의 집무실에서 터집니다. 채화영은 큰아들 준호의 승진에 취해 승전보를 즐기고 있었고 그때 설인이 예전보다 더 과장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엄마, 준호 오빠 승진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화영은 의심 없이 설인을 다독이지만 그 순간 설인은 화영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그럼요 엄마. 그러니까 우리 절대 비밀 만들지 마요.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다 지켜줄게. 그게 뭐가 됐든 말이야. 설인의 묘한 어조에 채화영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화영은 설인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만 설인은 그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화영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줄 뿐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 비밀의 금고가 되어줄게. 대신 그 금고 열쇠는 내가 가질 거야. 알았지? 이건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도청 파일을 손에 쥔 설인이 채화영에게 던진 첫 번째 목줄이자 본격적인 조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추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맞고 터진 입술로 채화영의 과거를 뒤지는 백호. 채화영에게 맞서기 위해 권력의 중심부로 파고든 준호. 백화점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잃어버린 과거를 갈구하는 장미. 그리고 채화영의 등 뒤에서 도청 파일을 움켜쥐고 서늘하게 미소 짓는 설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당신들의 낙원은 지옥이 될 거야. 설인의 마지막 혼잣말과 함께 채화영의 불안하게 떨리는 숨소리가 섞입니다. 유괴된 딸이 자신을 훔친 가짜 엄마의 숨통을 조이는 잔혹한 심리전. 그 지옥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